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목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오늘 첫 뉴스는 뉴저지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뉴저지 소머셋 카운티의 브리지워터에서 차량 한 대가 걷고 있던 2명의 보행자를 쳐 이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오전 3시 15분경 루트 22 브리지워터 노스 아담스빌 로드 인근에서 2004년 토요타 시에나 차량이 도보로 돌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걷고 있던 29세 남성과 23세 여성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토요타 차량 운전자는 상해를 입어 소머셋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사고로 루트 22의 차량 운행은 8시 반이 지나서야 재개돼 사고 인근 지역은 교통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4시 반 브루클린에서 길을 건너던 6살 남자아이를 친 뺑소니 차량을 추적 중입니다. 영상 속 검은 미니밴은 6살 아이를 치고 잠시 멈추는 듯 싶더니 서둘러 도주합니다. 현재 아이는 엉덩이 쪽 고관절 탈구로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토대로 어제 오후 브루클린 보로파크 41가와 포트 해밀턴 파크웨이를 지나던 검은 미니밴의 차량을 쫓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강타한 지진의 희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진앙인 움브리아주 노르차는 페루자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 관광객이 많았고 특히 인접한 지역의 라치오주의 아마트리체에서는 이번 주말 파스타 축제가 열릴 예정이어서 휴가를 즐기러 모인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이탈리아 당국이 집계한 사망자만 25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는 현재 200여 명에 달하는 경찰 등 공공인력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지진 피해 지역은 대부분 로마 때 형성된 마을이라 문화 유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움브리아주 노르차에 있는 생 베네딕토 생가터 성당 건물이 붕괴됐고 아마트리체에선 박물관 프레스코화와 모자이크 조각 등이 가득한 성당 100여 곳과 옛 관청 건물 등이 피해를 봤습니다. 진앙으로부터 100km 떨어진 로마에서도 상당한 진동이 있었던 만큼 콜로세움 역시 특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미얀마로 인한 지진의 피해는 현재까지 사망자가 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진원이 깊지 않아 인명 피해가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고대 유적 도시인 바간에서는 불교 유적 200여 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바간은 10세기 미얀마를 처음 통일한 파간 왕국의 수도여서 세계 문화유산 후보로 거론되는 불탑과 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얀마 종교문화부는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총 230여 건의 불교 유적이 붕괴 및 파손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바간 불교 유적들은 당국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더욱 충격에 취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어진 지 길게는 1000년이 넘은 건축물들이 미얀마 정부의 예산 부족 문제로 제때 보강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방치됐기 때문인데요. 최근 유네스코가 재정을 지원해 공사가 시작됐지만 이번에 지진이 일어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 줌 먼지로 무너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관련한 한인들의 움직임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미국 대륙을 횡단해 워싱턴 DC에 위치한 주미 일본 대사관에 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상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25살과 24살인 김현구, 김한결, 김태우 씨는 지난 6월 27일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해 어제 주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워싱턴 DC 수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지난 2개월간의 활동을 설명한 뒤 김한결 씨가 대표로 일본 대사관을 방문해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또 집회에서 성명을 낭독해 일본 정부가 먼저 군 위안부라는 이름의 성노예 동원 행위를 인정한 다음 공식적이고 명백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수요 집회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히며 굳은 의지로 남은 여정을 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줄리언 어산지, 폭로 전문 매체인 위키리스크의 창업자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중요 문건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어산지는 이 문건이 수천 쪽에 달하며 미국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하며 대선 전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키리스크는 이미 지난달에 민주당에 관한 이메일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지도부 7명이 주고받은 약 2만 건의 이메일로 여기에는 전국위원회 간부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에게 불리하도록 선거운동을 방해한 내용이 담겨 논란을 빚었습니다. 한편 어산지는 스웨덴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스웨덴으로 송환되면 미국으로 보내져
기밀 자료 공개 혐의로 법정에 설 것을 우려해 5년째 영국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계 최장기간 내전으로 기록된 콜롬비아 내전이 드디어 반세기 만에 막을 내립니다. 어젯밤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 최대 반군 무장혁명군이 52년간 이어진 내전을 끝내기 위해 평화협정을 맺었는데요. 2012년 11월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협상을 시작한 지 3년 9개월 만의 일입니다. 양쪽 협상 대표단은 쿠바의 중재 아래 며칠에 걸친 협상에서 세밀하게 조건과 문구를 조정한 끝에 어제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양쪽이 합의한 평화협정안은 의회의 동의와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즉각 발효됩니다. 콜롬비아에서는 1964년 무장혁명군이 결성되면서 좌파 게릴라 조직과 정부군, 우익 민병대 간 유혈 충돌이 시작돼 지금까지 총 26만 명이 사망하고 4만 5천 명이 실종됐으며 680여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6월에 일어난 올랜도의 총기 난사 테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부상당한 희생자들이 치료비를 전면 면제받게 됐습니다. 올랜도의 병원들이 총격 생존자들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올랜도 지역 병원의 비영리 네트워크인 올랜도 헬스는 펄스 총격 환자들에게 어떤 입원비 또는 치료비를 직접 청구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로부터 의료비 상환을 촉구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고 12명의 생존자 치료를 담당했던 플로리다 병원 측도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보험회사나 시의원에 의해 설립된 재단 등을 통해 치료비를 받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총격 테러 생존자 치료비는 최대 5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올랜도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테러는 지난 6월 12일 오전 플로리다 올랜도의 게이 나이트클럽 펄스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IS의 충성을 맹세한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오마르 마틴이 벌인 일로 총 49명이 사망하고 53명이 다쳤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총기 난사 테러며 FBI는 이 사건을 테러와 혐오 범죄로 규정하고 여전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자궁암 진단을 받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자 항암 치료 대신 여행을 선택한 90대 할머니가 화제입니다. 노마 바우어 슈미트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 여행에 드라이빙 미스 노마라는 이름을 붙이고 지금까지 1년 동안 미국 전역을 누볐습니다. 노마는 아들인 팀과 며느리 라미, 강아지 링고와 함께 32개 주 79개 도시, 총 13,000마일을 여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마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른 사람들이 가장 좋은 여행지를 질문할 때마다 바로 이곳이라고 답하며 90평생 처음 해보는 열기구 타기와 승마, 네일 케어 등을 만끽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립공원관리청은 설립 100주년을 맞아 그랜드 캐년, 옐로스톤 등의 국립공원 기념 행사에 노마를 초청한 바 있으며 이 해군과 프로농구팀 역시 노마를 초청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노마의 건강은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행은 삶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된다는 방침입니다. 게이 커플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남성이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지난 2월 12일에 일어났으며 당시 동성애 커플인 마르케스 톨버트와 앤소니 구덴이 집에 누워 있을 때 구덴 엄마의 남자친구인 블랙웰이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전자에 물을 끓인 뒤 주전자에 든 물을 구덴과 톨버트에게 불이 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애틀랜타에서 열린 90분간의 심리에서 배심원들은 가중폭행 등 10건을 혐의 유죄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판사는 40년형을 내렸습니다. 현재 톨버트는 얼굴과 목, 팔 등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으며 햇빛을 받으면 고통이 심해져 외출은 힘든 상태입니다. 구덴은 얼굴 전체와 신체 60%가 화상을 입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당해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최근에서야 퇴원했습니다. KBTV 브레이킹 뉴스 마칩니다. 뉴스투데이는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